9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고 이때 gx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y절편이 k인 이런 직선이 지금 그려져 있고요.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hk다 라고 했을 때 k가 즉 교점이 3개가 나와주는 k 값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셨을 때는 제일 먼저 x의 값을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씌워줘야 범위를 좀 나눠 주셔야 되겠죠. 범위를 첫 번째 x를 0보다 이상일 때와 이쪽에다가 쓰겠습니다. x를 0보다 이상일 때와 또 x를 0보다 미만일 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이상일 때는요. 루트 안에 있는 x가 양수값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5x 빼기 x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루트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써주면 루트 얘는 4x가 되겠다. 어디서? 양수 범위에서 4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음수 범위에서는 루트 마이너스 6x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쉬운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래서 범위에 맞춰서 우리가 좀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자, 양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실 때는 양수, 즉 y축 오른쪽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루트 4x는 1,2를 지나는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x는 음수 쪽인데 이 그래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왼쪽 위로 커지는 방향 그래프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6x를 음수 방향에서도 얘보다 조금 높이 그리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거든. 자, 그리고 이 친구랑 우리가 이 그래프랑 이 직선과의 교점을 알아내고 있잖아. 그래서 이 교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데 음수 기울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대충 한 요 정도 될 거거든. 그래서 이 직선을 자유롭게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그려볼 만한 그래프는 3개 교점을 만나는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 기울기가 좀 다른데 사실 기울기가 조금 얘가 정확하게 3으로 맞출 필요는 없고 그냥 일단 그어봐. 알았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때 여기 이런 식으로 3개가 지날 거라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다른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부위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 그거를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생겨? 여기 원점을 지나는 순간 우리가 교점이 몇 개가 돼요? 여기 하나, 저쪽에서 하나 이렇게 2개가 될 거라고. 얘가 교점이 2개가 되는 첫 지점이다. 아래쪽으로의 첫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위쪽으로 올려봤을 때 이 친구가 접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우리가 교점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서 즉 k 값이 몇인지는 아직 구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교점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친구가 원점 지나려면 k가 몇일까? 우리가 일단 k가 0이라는 건 먼저 쓰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요, 위에 접하는 부분을 먼저 구할 거거든. 자, 접하는 부위는 누구랑 접하고 있어? 얘랑 접하고 있어. 절대 이 친구랑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개의 함수가 마이너스 6x로 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갖다 놓으실 거야.
자, 우리가 교점에 관해서 구할 때는 둘이 식을 같다고 노는 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일단 제곱을 좀 시켜주세요. 제곱 시켜주면 9x 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 다음 왼쪽에 계속식 쓸게. 자, 9x 제곱에 얘 넘겨주시면 플러스 6 빼기 6k에 x고요. 플러스 k 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판별식이 몇이 나온다? 우리가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뭔지는 다들 알고 있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짝수공식 쓸 건데 짝수공식은 이 친구가 짝수이실 때 얘 절반의 제곱, 즉 3 빼기 3k의 제곱이 양쪽을 빼주신 것과 몇이 된다? 이게 뺀 게 0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빠르게 구해볼게요. 얘는 9k 제곱에 마이너스 18k 플러스 9 되니까 이 친구가 일단 날아갈 거거든. 이게 0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k 값이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되실 거야. 즉 우리가 여기 위쪽에서의 k 값이 몇이 된다? 2분의 1이거든. 자, 아래쪽에서 k 값이 0이지. 그 사이를 구하고 있다고. 그 사이 지나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0보다 누가 k가 더 크시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됐어. 11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11번은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로 7개의 구역이 있고요. 얘를 6명한테 배정을 할 건데 구역은 7개인데 6명한테 배정하다 보니까 한 명이 2개의 구역을 칠해야 되는데 얘를 페인트로 칠한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한 명이 그 2개의 구역을 칠하는데 그게 이웃에 있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자라고 돼 있거든.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세요. 일단은 이웃한 거를 우리가 좀 구하려고 봤더니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랑 어떤 구역 이런 식으로 구할 거거든. 자, 가운데를 포함하는 것부터 구해볼 거야. 자, 가운데를 포함한다라고 쳤을 때 가운데랑 이웃하는 애가 전부 다기 때문에 이렇게 총 6개가 될 거거든. 그래서 가운데를 포함하는 경우 몇 개? 6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를 포함하지 않게 이렇게 둘레끼리 이웃한 걸 묶어줄 거거든. 그래서 가운데 X라고 쓸게. 가운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금방 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6가지가 나올 거야. 즉 우리가 2개씩 이웃한 걸 전부 다 구했더니 몇 가지가 나온 거야? 12가지가 나온 거거든? 자, 이제 우리가 영역을 묶었으니 이거를 사람들한테 배정해 줄 거거든? 자, 배정하는 건 너무 쉽지. 총 6가지 구역이야. 한 가지 구역은 2구역이 있지만 그거는 뭐 크게 여기서 경우의 수를 변화시키진 않거든? 그래서 6구역을요. 몇 명한테? 6명한테 배정을 하는 경우의 수겠죠? 그래서 뭐 6팩토리얼이라고 하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또는 6P6이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똑같은 거니까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2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864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시면은 일단은 얘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뭐 역함수랑 그냥함수가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정의역이 1부터 5까지고요. 우리 공역도 1부터 5까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fx는 2x이다 이렇게 돼 있고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우리가 취역 또한 1부터 5까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읽기 전에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 전체에다가 우리가 합성을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게. 자, 합성을 한 번 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 역함수랑 얘가 항등함수로 x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두 번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어떤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번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한 번 했을 때 이것도 짚어야겠죠. 자, 애초에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아니지만 두 번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떤 원소에 대하여 두 배가 된다. 얘는 뭐예요? 우리가 두 배가 될 수 있는 게 1을 넣어본다면은 2가 나오는 것과 2를 넣어본다면은 4가 나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얘를 모두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원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지키셔도 되고요. 상황이 된다면 둘 다 지키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부터 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 자, 바로 기억에서 나왔죠. 5를 넣었을 때 그럼 당연히 두 번 합성한 게 5가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가 3이면 2가 1이다. 요 경우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셔야 돼. 자, 예를 들어 F1이 2이면은 왜? 우리가 어떤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뭔지 모르잖아. 근데 얘가 성립하면요. 우리가 두 번 합성한 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를 다시 넣었을 때 우리가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식, 즉 1을 넣었을 때 2면요. 2를 넣었을 때 다시 1로 가셔야 돼요. 왜? 두 번 합성한 거. 자, 요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 합성한 게 우리가 몇이어야 된다? 1이셔야 되잖아. 이거는 모든 원소가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면은 무조건 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두 번째. 이 위에 있는 식이 아니라 F2가 4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F4가 그럼 2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와 얘 다른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겠니? 없습니다. 왜? 얘가 1이 2면요. 2가 1이 무조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알아보면은 자, F4가 3이면 이라는 거는 이 아래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위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1부터 좀 써보겠습니다. 1, 2, 3, 4, 5가 있고요. 여기도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고 있다고? 위의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1이 2로 가고요. 2가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4가 3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마찬가지로 얘가 3이 4로 가셔야겠죠. 왜? 두 번 합성한 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4를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3을 또 넣었을 때 4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 합성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자기 자신으로 가시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라서 니은에서 말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FE가 1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맞다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은 일단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가능한 F 즉 함수 전체의 경우의 수를 지금 세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그럼 다시 요 두 가지 경우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게. 했을 때 자 위의 경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위의 경우의 케이스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야. 괜찮지? 그랬을 때 3, 4, 5에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데가 어디냐면 얘네들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크로스가 돼야 되는 애가 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이 경우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를 틀릴 수 있거든. 아까 어떤 경우도 있다 했어? 자기 자신으로 가셔도 문제는 없겠죠. 왜? 3, 3, 4, 4, 5, 5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즉 이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 경우 하나 있고요. 더하기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자, 얘도 고정시켜 놓고 이번에는 얘네 셋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우리가 뭘 시킬 거야? 크로스를 시킬 거야.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크로스가 된다고 할 때, 자, 셋 중에 우리가 뭘 뽑으면 될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개를 뽑는 것보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하나 있잖아. 그 녀석을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셋 중에 뭐 4라 그랬을 때 얘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뭐가 돼? 얘가 크로스가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요 경우는 몇 가지? 총 3가지라는 거 알 수 있어. 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걸 고르겠다고. 오케이? 항등함수를 지금 고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3가지, 여기 1가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나와? 결론은 4가지가 나올 거거든. 자, 밑에 것도 사실 4가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할게.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2가 4로 갑니다. 4가 2로 갑니다. 라고 돼 있는 거고 나머지 1, 3, 5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크로스를 하시든 자기 자신으로 가시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래서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모두 가는 거는 1가지. 그 다음에 하나만 자기 자신으로 가고 나머지 두 개가 크로스 되는 건 이건 몇 가지였어? 3가지 해서 얘도 몇 가지가 나와? 총 4가지가 나오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써볼 건데 결론은 총 4가지 하셔서 총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디귿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셔서 기억 니은 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바구니가 서로 다른 바구니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 몇 개? 3개. 그 다음에 파란 공 7개가 있어요. 얘를 담겠다는 거거든. 담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1개 이상 그 다음에 3개 이하로만 담을 수 있는 거야. 안 담긴 바구니는 없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빨간색 공은 보통 1개만 담습니다. 최대 1개까지만 넣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빨간색 공부터 집어넣고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빨간 공부터 배치를 좀 해볼게요. 빨간 공을 집어넣을 건데 자 바구니가 총 몇 개? 6개죠. 자 6개를 좀 그려주시고 이렇게 있어요. 자 6개 중에 우리가 빨간 공이 몇 개? 3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바구니를 우리가 3개를 뽑을 거야. 순서에 상관 있을까? 순서에 상관 없겠죠. 왜? 빨간 공이 전부 다 똑같은 빨간 공이니까 우리가 순서에 상관없이 뽑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63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공을요 랜덤으로 이렇게 뭐 아무데나 넣어. 이렇게 그래서 빨간 공을 먼저 넣고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 20가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빈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빨간 공을 집어넣지 않은 데는 자동으로 우리가 파란 공을 좀 넣어 주셔야 돼요.
얘는 경우의 수가 따로 없어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빈 바구니는 없다 그랬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보시면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개수가 몇 개 남았어? 파란 공이 4개가 남으셨어요. 근데 바구니에는 총 몇 개? 3개까지 넣을 수 있네. 그럼 더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겠어? 파란 공을 최대 2개까지밖에 집어넣을 수 없어. 지금 4개 남았는데 2개가 최대라고 한 바구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그럼 먼저 우리가 파란 공을 집어넣을 건데 파란 공이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는데 얘를요 좀 쪼개볼게. 자, 얘를 1개씩 4개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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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그래서 이 6개의 바구니가 다 다른 바구니잖아. 자, 6개의 바구니 중에 4개를 뽑으셔서, 그죠? 4개를 뽑으셔서 거기다가 1개, 1개, 1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개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62로 계산하겠지? 그럼 얘는 15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거든.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1개, 그 다음에 또 1개, 그 다음에 2개. 요거는 제 스타일대로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게 안 맞고 좀 본인은 다르게 풀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가도 돼. 식이 똑같다면 상관이 없거든. 저는요 일단 1개, 1개, 2개를 상관하지 않고 자 6개 바구니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먼저 뽑을 거예요. 뽑았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3개 중에 1개, 즉 1개가 아닌 2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바구니를 한 번 더 뽑아줄 거야. 어떻게? 여기서 3을 곱해줄 거야. 다시 자 3개 바구니를 여기서 뽑았어. 그러면 우리가 2개를 넣을 놈을 우리가 정해준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63 곱하기 3 이렇게 가셔서 얘는 60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얘가 20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2개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 바구니에서 몇 개를 뽑아야 할까? 얘가 제일 쉽죠. 얘도 62, 즉 2개의 바구니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15개, 60개 해서 여기 총 몇 개가 나와? 여기서 구한 게 총 90개가 나오거든. 그럼 이 90개에서 처음에 빨간 공 집어넣은 경우에 수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요 20 곱하기 90 하셔서 1800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보시면 자, 0에서 9까지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요. 이 자연수는 100부터 760까지 만들 거고 1의 자리가 3의 배수인 건 우리가 좀 지켜주세요 라고 돼 있네. 이 문제는 뭐 이런 문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풀기 싫었겠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왜냐? 일단 첫 번째 100보다 이상이라는 이 조건은 우리가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조건 하에서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760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1의 자리가 3의 배수인 거 뭐가 있었어? 3이 있고요. 6이 있고 9가 있겠지. 그러면 일단 1의 자리가 369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눠 볼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땡 3인 경우부터 좀 구해 보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땡 6.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작게 그렸네. 땡 9.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먼저 나누어서 풀 거거든. 근데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지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전체에서 우리가 뒷자리가 3의 배수인 것들, 다시 여기 뒷자리가 1의 자리가 3의 수인 것들 전체에서
해서 오케이? 요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 1의 자리가 3의 배수 전체, 3의 배수인 것들 중에 전체인 것들 중에서 우리가 뭘 뺄 거냐면요. 760이 넘는 1의 자리가 3의 배수인 것들. 요렇게 우리가 빼서 진행해 줄 거야. 왜? 선생님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자, 76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죠. 1과 우리가 세 자리를 만들 건데 1000과 100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의 배수, 즉 1의 자리가 3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니에요. 1의 자리가 3의 배수 전체에서 1의 자리가 3의 배수인 것들 중에 760이 넘는 걸 빼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 세워볼게. 일단은 1의 자리가 3의 배수인 것은요. 여기서 0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셋 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 몇 개씩?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0을 제외한 8개, 여기도 8개가 될 거야. 그럼 얘가 몇 개? 64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얘네 셋 전부 다 똑같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우리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얘가 64 곱하기 3개인 192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1의 자리가 3의 배수인 것들의 전체 개수가 될 거야.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가 뭘 구할 거야? 760이 넘는 걸 구할 거기 때문에 자, 경우를 몇 가지 나눠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얘는 앞자리가 자 8인 것부터 구할게. 그게 좀 더 쉽겠지. 요렇게 끝나는 것들, 그 다음에 요렇게 끝나는 것들. 자, 8땡3. 자, 우리가 10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 자, 8가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8가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땡3인데요. 우리가 7, 6을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7, 6, 3부터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7, 7은 안 되고 7, 8, 3, 그 다음에 7, 9, 3. 괜찮니? 그래서 얘가 몇 가지? 3가지인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구한 가지수가 19가지. 이렇게 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8땡6. 이런 애가 몇 가지? 8가지일 거고 계속 똑같아. 9땡6 같은 경우에도 8가지일 거야. 괜찮니?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7, 6부터가 안 돼요. 왜? 6을 여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7, 8, 6부터 되겠죠. 7, 8, 6, 그 다음에 7, 9, 6 이렇게 세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몇 가지? 총 18가지다 이렇게 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 마찬가지로 얘도 8땡9 요런 애가 있겠고, 얘는 대신 9땡9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900에 뭐 900 땡땡 뭐 9땡땡 이런 애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 8가지고, 두 번째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7, 6부터 되겠죠. 7, 6, 9, 그 다음에 7, 7, 9 안 되고 7, 8, 9, 7, 9, 9 안 되니까 요거 2가지 하시면 얘가 몇 가지 나와요? 10가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3개 더해 주신 게 우리가 760이 넘는 애들 구해 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192에서 며칠 뺀다? 자, 37에 47이죠. 그래서 47을 뺀 145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가지. 몇 번이에요? 4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풀기에 앞서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뭐 3번이든 2번이든 합성하는 문제는요, 이 문제를 뭐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으나 이런 문제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 조절하는데 좀 조심을 좀 해줘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난다면 이 친구가 풀 시간이 안 된다면 절대 도전하지 마시고, 이제 그 후에 뭐 오답하는 거는 문제 없겠지만 시험 중에, 특히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조금 걸리는 문제가 맞닥뜨린다면 우리가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이 아니라면 이 친구는 찍고 넘어가시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합성한 게 있고 이게 fx랑 같고요. 이때 모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알파, 그 다음에 x값의 합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친구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느리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서 뭐 지나갈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넘겨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요, 얘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 fx를 선생님이 t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fx를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다? fx 안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t로 치환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f가 2번 합성돼 있고 이 친구가 t입니다. 그 다음 얘가 t. 요렇게 식을 변형하고 나서 푸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우리가 돌려서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를 여기다가 제가 일단 이렇게 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t 값을 찾아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fx에 대한 식을 좀 그려볼 건데요. fx에 대한 식은요, 일단 x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먼저 나눠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보다 작으면은 이 친구, 이 x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시는 꼴인 이렇게 그려지시겠죠. 그랬을 때 이 친구 정리하면 몇이 나와?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되실 거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된다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요, 이 앞에 있고 얘가 양수다 보니까 그대로 절대값을 떼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 이것도 계산해 주신다면 2x 빼기 4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 친구도 2x 빼기 4 이렇게 일단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정석대로 풀이를 하고 후에 이 문제가 해설이 끝난 후에 다시 좀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좀 그려 주실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친구가 1보다 미만인 부분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시고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그려주시는데 여기에 만나도록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fx는 아니지만 fx를 보고 우리가 f 2번 합성한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려질지는요, 일단 얘를 한 번 더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1을 기준으로 1이 여기쯤 있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1을 기준으로 이 점과 이 점을 먼저 찍어 주시고요. 그랬을 때 1을 기준으로 이 값을 먼저 구하시면요, 얘는 2x-4라는 식의 함수니까 이 친구가 1이 나오도록 하면 얘가 몇이 나와요? 2분의 5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지.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해 주신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셨을 때 우리가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얘를 왜 구해 주신 거냐면
자, 함수를 4조각을 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얘를 왜 4조각을 냈냐? 4조각의 이제 식이 전부 다 달라요. 그거를 각각 그려주셔야 되고, 이 그래프를 왜 1기준으로 나눴냐면요. 2번 합성이 되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fx의 결과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이 함수 fx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지금 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다시 f를 2번 합성할 건데요. 2번 합성하는 방법은 fx에서 첫 번째 나오는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함수에 넣은 걸 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제 t라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보다 작으신 경우에는요.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죠. 여기는요. 일단 결과값이 함수인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인데요. 얘가 1보다 높은 값이기 때문에 1보다 높은 값은 다시 한번 fx에 집어넣으면 어디에 들어갈까? 자, 결과값이 1보다 크니까 이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친구가 나온 값이 일단은 마이너스 2x인데요. 2x를 어디다 넣는다?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대로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요 2분의 1보다 이상이시고 그 다음에 1보다 미만인 부분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결과값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2x일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2x가 우리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때 여기로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여기다가 x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4x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어떤 규칙으로 나오는지 좀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는 1보다 이상이시고요. 어디보다 2분의 5보다 미만이신 거 구하실 거거든. 그럼 이 친구가 여기 부분에 해당할 거잖아. 그럼 얘는요. 그래프 자체가 2x-4가 일단 나온 상태고 이 범위에서는 1보다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어넣는다면 여기에 들어갈 거야. 아니죠. 여기에 들어갈 거야. 왜? 결과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디다가 위의 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x자리에 이 친구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집어넣을 거거든. 마찬가지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시를 좀 해줄게.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뭐 2분의 5보다 크실 때 이렇게 정해놓으면 될 것 같고 얘가 2x-4라는 식이에요. 이 식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것도 결과값을 얼른 정해주면은 4x 마이너스 여기가 8이고 4 빼주시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주실 건데 이쪽에다가 그려줘 볼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이쪽이 이 정도가 우리가 1이라고 놨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절반 정도 찍어주시고 얘가 이렇게 된다.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이렇게 찍어줘 볼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지. 그래서 여길 지나야 돼서 이렇게 쭉 그려줘 볼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얘는 어떻게 그려져? 1이 여기 있거든. 얘가 1 넣었을 때 4를 지나야 돼.
그래서 여기쯤 얘가 0,0도 지나지. 그래서 요렇게 쭉 올려줘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1,4까지 잘 그려줘 봤고요. 이쪽도 당연히 더 그려도 되는데 뭐 의미가 없겠죠, 이쪽은. 그 다음에 이 1부터 2분의 5까지.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일 때 여기 절반 말하는 거겠지? 2분의 5일 때 우리가 몇이 돼? 자, 1 넣었을 때 4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어디서 2에서 0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2에서 0이 돼서 2분의 5까지 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거거든. 그래프가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와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는 3에서 0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럼 이렇게 W 모양의 그래프가 좀 나와 주시거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뭐였어? 자, F를 2번 합성한 그래프는 지금 그렸고요. 이 친구와 XY의 교점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XY의 교점을 찾고 있어서 이렇게 쌤이 그어줘 볼게. 그러면 일단 얘를 찾으셔야 돼요. 왜? 일단 찾아야 우리가 결과값을 알아낼 수 있는데 문제만 보면 사실 얘를 찾지 않아도 금방 답은 찾을 수는 있거든. 근데 우리가 해설이니까 일단 찾고 갈게. 얘가 왼쪽 끝에 있는 그래프와부터 얘부터 한 번씩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4죠. 다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와 xy의 교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얘 넘겨주시면 x가 몇이 나와요?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를 찾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0,0 여기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얘 친구도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x라고 했을 때 x가 몇이야? 5분의 8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리가 없어서 위에다가 좀 쓸게. 그 다음 식인 요 친구 지금 여기를 찾은 거지. 그럼 여기도 찾아볼게. 그러면 얘는 요 친구랑 같다. 4x 마이너스 12는 x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넘겨주시고 넘기면 x가 몇이야? 4. 요렇게 총 4개의 점 요거랑 요거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가본다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시 와서 우리가 t가 4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8,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3, 4죠. 4. 이렇게 4개를 좀 구해 주셨거든. 이 4개를 어디다가 우리가 t를 fx에다 치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t를 이렇게 fx로 다시 바꿔주시는 거야. 됐어? 그럼 fx가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오도록 하는 x를 지금부터 다시 찾아줄 거거든. 그럼 자, 5분의 4가 어디쯤 있을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사이 요쯤 있다고 볼 수 있겠지. 5분의 4가 아니죠.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4네요. 잠시만요. 네, 마이너스 5분의 4는 여기가 마이니까 뭐 대충 이쯤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5분의 8이죠. 5분의 8은 어디쯤 있을까? 1보다 좀 큰 여기 5분의 8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0은요. 0은 요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여기 위에쯤 있을 거거든. 그럼 얘를 또 찾아야 하나요? 여기서는 찾지 않아도 되겠죠. 왜?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뭐예요? x의 개수와 얘 x값들의 합을 찾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 합 정도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일단 개수는 8개를 금방 알 수가 있고요. 합은요. 자, 얘네들의 합이요. 즉 x좌표 여기 절반의 2배가 나오신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1이죠. 양쪽 기준으로 대칭형 그래프에서는 여기의 x값, 여기의 x값 똑같은 간격에 대해서는 더했을 때
2가 나오시는 걸 알겠죠? 그래서 4개의 쌍이 있으므로 우리가 총 몇이다?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8개 더하기 8 하셔서 16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서 총 5번 하시면 되겠죠? 자, 16번 강의 조금 더 빠르게 문제풀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문제 이렇게 해설을 좀 보고 오셨겠죠? 빠르게 푸는 방법만 보지 마시고 일단 정석대로 이렇게 풀리는 문제인데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 fx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절대값 함수를 그리실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 절대값 1차 함수 이런 형태 있죠. 예를 들어서 A의 절대값이죠. x-p 절대값 닫아주시고 q 이런 형태의 절대값 함수가 있을 때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먼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좀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A의 x-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좀 상상을 좀 해보신다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우리가 A는 우리가 양수라고 쳤을 때 여기 꼭지점이 어떻게 B, Q 우리 이렇게 그리셨던 거 좀 기억을 하시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얘가요 우리가 선생님 얘는 2차 함수가 아닌데요 근데 2차 함수 형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뾰족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럼 저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 요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만났을 거거든.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얘 오른쪽이 2x고 왼쪽이 마이너스 2x인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이렇게 그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그려준다? 1, 마이너스 2 찍어주시고 얘를 쭉 그려주시면 되는 거겠지?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겠지? 여기서 조금 힘드시다면 우리가 함수 파트에 절대값 함수 그리는 부분 이 부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건 굉장히 좀 쉽게 그려낼 수가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서술형 문제면은 얘네 전부 다 써 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그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 주실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 더 빠르게 그려 주실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나누지 않고 얘를 좀 자세히 쳐다보면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여기 1포인트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먼저 동그라미를 쳐줄게. 선생님이 여기를 왜 쳤냐면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수 식이 달라지는 건 이해를 좀 했을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동그라미를 좀 쳐줄 거야. 그 다음에 얘는요, 정의역이 지금 함수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바깥쪽에 대한 점이 하나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문제는 끝에 점을 포함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보통 끝에 점, 즉 정의역의 끝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점을 더 잡아야 되거든. 여기가 아까 몇이었지? 2분의 5였거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그래서 여기서 뭐 3이 되는 지점 요 정도 한번 잡아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하나만 좀 잡아줄게. 괜찮니?
뭐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이거를 왜 점을 잡았냐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끝에 점 잡아준 거야. 양쪽 끝에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함수가 달라지는 지점이야. 자, 이런 꺾이는 지점 하나 무조건 잡아야 돼. 꺾이는 지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 즉 여기서 치역 1이 나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수를 다르게 그릴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5개 지점 빨리 점 찍어. 오케이? 그 다음에요. 그래프 바로 그릴 거거든. 자, 1, 여기도 1 이렇게 놨어.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냥 다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자, 여기가 1,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얘를 그대로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몇 나와? 여기다가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자, -2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몇이 나와요? 1 넣었을 때 4가 나올 거야. 두 번 합성하면 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1,4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2분의 1과 2분의 5는 똑같은 값인 1이 나오겠지? 1은 대입하면 어디에 들어가? 뭐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네요. 1 대입하시면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이 -2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3 중간 여기도 -2가 나오는 거야. 자, 찍는 거 내가 좌표 다 찍어줄 테니까 이렇게 얘가 2분의 5, -2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 넣으면은 원래식에서 뭐 나와? 2 나오죠. 그래서 2도 여기 한 번 더 집어넣어봐. 그럼 0 나오네요. 그래서 3,0 이렇게 찍어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 또한 여기서 한 번 집어넣으면 몇 나와? 2 나오거든? 2 나오면은 밑에 식 또 해서 얘가 또 0이 나오네요. 오케이? 이렇게 몇 개의 점? 5개의 점을 쌤이 찍었거든? 이 친구를 어떻게? 다 연결만 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아이고. 여기를 지나야 되죠? 이렇게 그려지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됐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y는 x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되거든. 이걸 언제 쓰실 거냐? 한 번 더 그리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할게요. 이거는 서술형이나 객관식 서술형에서 절대 쓰지 못하고요. 왜? 얘는 서술형에서 나온다면 얘네들이 식을 전부 다 쓰셔야 되거든. 근데 객관식에서 쓰는 거는 가능하겠지. 우리가 빠르게 풀어줘야 될 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얘가 함수가 바뀌는 지점, 그 다음에 꺾이는 지점 먼저 찍어.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역 끝에 있는 경계점을 찍는데 얘가 없어. 그러면 정수 아무거나 찍으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까지 해가지고 다 찍어버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그냥 점을 합성을 때려버리라는 거야. 합성 때려서 좌표를 만들어내세요. 예를 들어 얘가 1,-2잖아. 그러면 1을 두 번 넣으란 얘기야. 그냥 1을 한 번 넣으면 -2, -2 한 번 더 넣으면 4 이렇게 해서 모든 점을 다 두 번 넣으세요. 오케이? 넣었으면은 얘네들이 연결만 하면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거든. 이 방법은 어디서 쓰라고? 객관식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당연히 식이 없으니까 깎이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객관식에서 빠르게 풀 때 결정해 주시고 요거까지 두 가지 시간 좀 절약하시면은 풀만은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1부터 5까지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고요. 이거를 함수 f라고 할 때 1과 2의 차이가 2가 되셔야 되고 2와 3의 차이가 1이 되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먼저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 안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얘만 만족하고 다 셀 거고요. 얘 만족하는 거 다 센 후에 자 1번 조건이라고 하고 제가 2번 조건이라고 할게요. 자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각각 만족하는 걸 전부 다 세시고 그 다음 중복되는 1번, 2번이 둘 다 만족하는 걸 빼주겠어. 빼주면서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해보시면은 자, F1과요 F2와의 차이가 즉 절대값 씌운 게 2가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 뭐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써볼 수 있는데 그냥 다 써보세요. 자, F1이 3일 수도 있고요. F2가 그때 다시 F1이 1이면 F2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4일 거고요. 3일 때는 5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곱하기 2를 하셔서 우리가 일단 F1과 F2를 우리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F3, 4, 5에 대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는 건 또 어렵지 않아. 그냥 배치하시면 되겠죠. 몇 팩? 3팩토리얼 하시면 돼서 얘가 몇 가지? 36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조건 지켜서 일단 다 세볼게. 얘는 절대값 F2 마이너스 절대 F3이 이번에 1이 나오는 걸 다 셀 거고요. 얘네들이 겹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센 다음에 마지막에 둘 다 지키는 걸 빼줄 거야. 그래서 F2, F3도 마찬가지로 그냥 세면 될 것 같아. 1, 2, 즉 1이고 2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 3 쭉쭉쭉 어디까지? 4랑 5까지 가능하겠죠. 얘는 몇 가지예요? 4가지니까 총 2를 곱해서 8가지가 될 거야. 왜? 얘가 1도 되지만 마이너스 1도 되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를 배치하는 경우까지 곱해주시면 몇 가지? 48가지 이렇게 세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더해서 뭘 빼줄 거야? 세 번째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좀 세줄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세지 않거든. 자, 얘가 F1, F2, F3을 제가 순서상처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 거고요. F1을 먼저 쭉 써주는데 우리가 높은 숫자부터 쓰면 한번 써볼게. 자, 얘를 가장 높은 게 5라 쳤을 때 우리가 F2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자, 2 차이 나시니까 3도 있겠고요. 위로는 될까? 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게요. 자, F3은요. 3일 때 뭐가 될까? 높은 숫자부터 좀 써보자. 얘보다 1이 높은 4가 있겠고요. 1이 낮은 2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먼저 두 가지 경우 찾아준 거거든. 자, 예를 들어 F1이 4라고 쳤을 때 이거보다 2가 크거나 2가 작으시면 되겠죠. 얘는 큰 것도 마찬가지로 없으니 2밖에 없겠고 마찬가지로 얘를 높은 숫자부터 3, 그 다음에 1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를 3으로 내릴게. 그러면 2만큼 높은 게 드디어 나온 거야. 자, 5 찾을 수 있겠고 얘보다 하나 높은 게 있을까? 없기 때문에 4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이 있으면 밑으로 1이 있겠죠. 그 다음 1보다 1 높은 거밖에 없어. 얘가 낮으면 0이 되시니까 더 이상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죠. 2. 그 다음에 2보다 2 높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4밖에 없을 거야 이번에. 그럼 4보다 1 높은 거는 5가 있겠고 1 낮은 거는 3이 있겠죠. 자, 마지막 1. 자, 1일 때는 밑으로 2만큼 낮은 게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3밖에 없겠고 3보다 1 높은 거는 4겠고요. 1 낮은 거는 2입니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지. 자, 전부 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될 거거든. 자, 10가지에서 지금 3개에 대한 배치가 끝났죠. 그럼 2개에 대한 배치가 남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팩토리얼을 곱해 주셔서 나머지 배치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또 세준 거거든. 그럼 몇 개 나와? 20개 나오죠. 자, 전체에서 이거 지켜주는 경우에서 36가지, 요거 지켜주는 경우 48가지 하셔서 2개 합쳐주시면 84가지에서 방금 둘 다 지켜준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되니까 20 하셔서 64가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긴데요. 이 문제를 이 그림만 봐도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쉽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A 좌표가 있고요. 여기가 몇 콤마 몇?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B의 좌표 여기죠. A, A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쓰고요. 얘네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 직선을 쭉 그으셨을 때 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데요. 여기 삼각형이 뭐라고? S1이고요. 여기 삼각형이 뭐라고? S2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거든.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볼 거야. 자,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 먼저 좀 구해달라고 하셨거든. 자, 직선 AB의 방정식 너무 쉽죠? 얘네들을 어떻게 기울기부터 좀 구하셔야 되는데요. 기울기는 어떻게? A 좌표에서 마이너스 1 빼주신 거 분의 그 다음에 A분의 2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성하시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가 뭐가 나와? A 더하기 1분의 위에는요 A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위에 거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A분의 얘가 2 더하기 2A이기 때문에 얘를 또 A 플러스 1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얘 친구 있죠. 이 친구. 얘는요 A 플러스 1에 2만큼 곱해져 있는 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결과값이 A분의 2다 라고 결정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식 AB의 방정식을 구하시면은 Y는 기울기 A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몇 콤마 몇 지나고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마무리 다 해야죠. A분의 2x 그 다음에 A분의 2 빼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QP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우리가 함수를 지금 구했기 때문에 PQ 또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넣어보시라는 얘기거든. 자, 일단 X부터 좀 넣어보시면은 우리 Q 좌표가 0, A분의 2 빼기 2 이렇게 Q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에도 0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은 0은 A분의 2x 더하기 A분의 2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에다가 먼저 A를 좀 곱하고 시작할게. 좀 A는 2x 더하기 2 빼기 2a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좀 넘겨서 2a 빼기 2는 2x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a 빼기 1이 x가 되니까 p의 좌표 또한 a 빼기 1,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답을 좀 표시해 보면은 이 친구가 1번 정답이 되겠고 이게 Q좌표 그 다음에 얘가 P좌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S 우리가 요거 두 개 넓이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 얘는 여기 좌표를 좀 표시를 해보면 0, A분의 2 마이너스 2거든. 오케이, 여기가 A 마이너스 1이고 됐니? 그러면은 우리가 S1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수직이지? 그럼 여기 길이부터 좀 찾아보면은 얘 길이가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
마이너스 좌표를 어떻게 길이로 구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좀 써주시면 곱하셔서 2 빼기 a분의 2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가로의 길이가 몇이야? 자, p까지의 길이 a-1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이 친구도 나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자, 2a-2 이렇게 되고 곱하기 a-1의 전체 2분의 1이죠. 그랬을 때 2분의 1을 일단 여기서 날려주고요. 그럼 얘네들이 일단 똑같으니까 a분의 a-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근데 요거 한번 풀어주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나누기 a거든. 그럼 왼쪽 거부터 a 마이너스 2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까지 나타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친구가 그럼 S1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S2에 대해서는 여기서 볼게. 자, 굉장히 쉬워요. 여기 좌표가 a이기 때문에 얘가요 여기까지가 1이 길이가 될 거야. 맞니? 그 다음에 높이가 a분의 2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S2는 몇이 된다? 1 곱하기 a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하셔서 a분의 1이 되신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3번까지 좀 구해봤고 얘네들의 합이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걸 좀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거든. 좀 여기까지 좀 지워보고 다시 S1부터 써볼게. 자, S1이 뭐라고? A 더하기 A분의 2 빼기 이렇게 나왔었죠? A분의 1이네요. 이렇게 구했었고 S2는요. a분의 1 이렇게 더한 걸 제가 써놔가지고 이렇게 더해 주시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돼 있거든. 그럼 a 더하기 a분의 2 그 다음에 빼기 2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하고 있거든. 이 친구 최소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건이 있죠. 여기 보시면 조건이 1보다 크다. 즉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시거든. 그거의 최소값이니 우리가 뭘 하셔야겠다? 산술기하를 하셔야겠다.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산술기하가 가능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식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 친구를 가져올게요. 잠깐 얘를 a 플러스 a분의 2는요. 뭐보다 이상이다? 얘네들을 곱하시고 2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으신 2루트 2보다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 구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두 수를 곱한 친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a 없애주신 게 2루트 2일 거야. 그럼 여기까지의 최소값이 2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친구의 전체 값의 최소값은 2루트 2 빼기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그때 조건 자체는 우리가 얘네들이 같을 때 절대 a분의 1이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호 그대로 없애주셔서 얘네들이 같을 때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a는 a분의 2랑 같을 때 그러니까 a가 몇일 때? 루트 2실 때라고 결정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답을 요렇게 찾아주셨으면 됩니다. 두 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f와 g가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얘를요 합성을 하실 거고 이 직선과의 교점이 4개일 때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합성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적인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먼저 fx에 대해서 좀 그려보시는데 이 fx가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라서 좀 간단하게 그려보시면은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려지시거든요. 요렇게 그려지시고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몇 콤마 몇 플러스 2 요렇게 꼭지점을 갖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친구고 마이너스 3에서 0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내려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은 자 마일에서 0을 지나고 1을 지나는 이쪽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뭐 어렵진 않죠,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fx 간단하게 좀 그려주셨고요. 자 gx는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다 이 친구도 따로 그려주시기보다는 여기다가 같이 그리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자 gx 그려주시면 얘는 먼저 x가 3 이상이실 때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 얘가 양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말하는 건 요 마이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일단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데서는요 어떻게 그려져?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지만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우리는 x-2 이렇게 쉽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fx를 집어넣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x에서 여기에서 얘를 집어넣는 거는 얘의 치역을 좀 보셔야 돼요. 즉 함수값, y값의 높이를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우리가 3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얘는 y는 3인 부분이다 라고 놓을게요. y는 3을 왜 그었겠습니까? 우리가 치역이 3 기준으로 우리가 넣어 들어가는 이 함수가 즉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실 때 3보다 크신 게 위로 들어가고요. 3보다 작은 게 아래로 들어가니까 저렇게 표시를 했고요. 되게 식 자체는 여기밖에 걸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가 2죠. x를 2 기준으로 좀 나눠 주시는 것 말고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좀 그려 보실 건데 일단 범위를 좀 나눠서 좀 그려 보겠습니다. x가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1 미만인 부분부터 좀 그려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기 등호가 여기 있어서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함수고요. 이 함수의 결과값이 몇보다 3보다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3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함수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요 정도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식 자체가 좀 간단하더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려주실 거야. 왜? 3부터는 우리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좀 2까지 이렇게 좀 그려주실 건데 그때 그래프는 여기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그래프겠지? 이 친구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들어갈 거야. 왜? 이 친구의 함수값이 3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넣을 거라고. 그래서 저기다가 좀 대입을 해주시면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나? 그 다음에 요거 함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보다 크신 부분. 오케이. 2보다 크신 부분에서는 어떤 함수? 우리가 결과값은 얘지만 얘를 한 번 더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4 요거 계산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좀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좌표 먼저 찍어주시고 그랬을 때 자 마일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 1, 1, 1 이렇게 놨을 때 마일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0, 이렇게 지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왼쪽 끝에부터 요렇게 여기 찍고요.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 요거 그래프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마 1부터 우리가 2까지 자 2까지 갑니다. 그래서 얘가 2 넣었을 때 1이 나오실 거니까 여기다가 찍어주시고 쭉 그래프 연결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부터 자 2부터는 어떤 그래프에 들어간다? 3 여기에 요렇게 그래프가 들어갑니다. 요 그래프 그리는 건 좀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 요거 그리는 거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좀 나타내 보시면 우리가 직선을 배우실 때 요렇게까지는 간단하게 바꾸실 수가 있을 거야. 자, 일단은 직선에 대한 파악을 하실 때는 기울기와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하셔야 돼. 자, 일단 기울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죠. M으로.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인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점인 1, 마이너스 1부터 쫙 찍어줄게. 자, 여기를 찍고 나면 우리가 선생님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당황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은 일단 4개가 되는 지점을 찾아줄 건데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M이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이건 M이 0일 때를 나타낸 건데 이 친구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서 좀 그려준 거거든? 자, 그럼 M을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단은 4개가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M을요 0을 기준으로 양수 쪽, 음수 쪽으로 좀 기울여 볼 거야. 그럼 일단은 이쪽 밑으로 양수 쪽으로 좀 기울여 줄 거거든? 자, 기울이다 보면은 어디를 우리가 언젠간 지나겠어? 요 순간을 지나게 된다고. 자, 요 순간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 밑에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보여. 4개가 보이지? 그래서 4개 여기 지날 때가 우리가 딱 3개가 되면서 이 이후로는 4개가 나오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요 친구는 우리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요 친구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만 좀 찾아주시면 되거든? 근데 요거 뭐 간단하게 구하시면 이렇게 기울기 금방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 2칸, 여기 1칸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지. 그래서 이거일 때 기울기가 몇인 걸 알아냈어? 2분의 1인 거는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0 기준으로 또 이번에는 음수 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자고. 0 기준으로 음수 쪽으로 뚫뚫뚫뚫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가 보여?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보여. 자, 다시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접하는 순간이 보일 거야. 여기 꼭지점 지나는 거 아니에요. 자, 접하는 순간이 보인다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접하는 순간 알아내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야. 어떻게? 자, 2차 함수가 식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이죠. 이 식을 써주시고 2의 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의 전체 제곱과 누구? 여기 있는 이 식 있죠? 이 친구를 그대로 제가 써줄게요. 자, m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갖다고 놓으시고 우리가 뭐 할 거야? 요거의 판별식이 0이다 놓으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 전개 좀 해주실게. 자, 8x 플러스, 마이너스죠. 8, 이렇게 써주고, m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괜찮니? 그 다음에 반대쪽을 이쪽으로 다 넘겨줄게. 그래서 2x 제곱에 플러스 8 더하기 m의 x 플러스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요 넘기면 플러스 7. 요거까지는 구해낼 수 있겠지. 자, 여기서 판별식 때리면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하셔야겠죠? 16m에 플러스 64. 그 다음에 요거 빼주시면 플러스 8m에 마이너스 56이 나오거든. 이게 0이셔야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계속 계산해 줄게. 자, 이 친구는 m제곱 플러스 24m에 플러스 8. 요거까지 놓을 수 있겠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m을 구하신다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친구 절반의 제곱 14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요거 좀 계산 계속 해줄게. 그럼 m은 두 개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6이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게요. 여기까지 구했니?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이 접하는 순간이 있는 거는 우리가 구했는데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요, 예를 들어 쭉쭉쭉쭉 이렇게 된다 쳤을 때 요 밑에서도 접하는 순간이 한 번 더 나온다고. 즉 얘를요 이렇게 놓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 자, 여기서 접하는 순간이 여기에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요 아래에서 하나가 더 나온다고.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얘가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이 나와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애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2루트 34라는 애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까지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사이 범위를 우리가 구하고 있잖니. 그래서 이 친구가 음수예요. 음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루트 34보다 당연히 접하는 거니까 포함되면 안 되겠지. 크고요. 몇보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고생 많았고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